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합니다. 주간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월드컵 어느새 100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원래대로라면 내일이 D-100일인데 예. 오늘 피파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일을 하루 앞당길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로 딱 100일이 남게 됐습니다. 개막일을 하루 앞당겼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피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막일을 기존 11월 21일에서 20일로 하루 앞당긴다고 했는데요. 갑자기요? 이 이유가 개막식을 하루 앞당겨서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를 개막종으로 치르겠다. 그 이유는 월드컵의 개막 경기에 개최국 또는 디펜딩 챔피언이 참가하는 전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카타르 현지 시간으로 11월 20일 오후 1시에 네덜란드와 세네갈의 조별리그 A조 맞대결이 대회의 첫 경기로 배정이 됐었고요. A조에 속한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는 6시간 뒤인 오후 7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정한 거는 에콰도르의 시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카타르에서 오후 7시에 경기가 열리면 오전 11시라는 훨씬 좋은 시간대에 에콰도르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파가 이렇게 정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개최국이 원래는 개막전을 하는 게 좀 통상적인 관례였잖아요. 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하루 앞당겨서 카타르와 에콰도르 국민 모두 좋은 시간대에 경기를 예. 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개막전을 치르는 전통도 개최국이 개막전을 치르는 전통도 유지하자. 이렇게 되면서 일정이 하루 앞당겨진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세네갈과 네덜란드 경기는 11월 20일 오후 1시에서 저녁 7시로 변경이 됐고 나머지 경기는 기존의 일정대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24일 오후 10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이죠. 우루과이. 예. 그리고 28일 같은 시간 가나와 맞붙고요. 23일 오전 10시 포르투갈과 3차전을 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정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시간이 좀 괜찮은 시간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모두 만만치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뭐 황의조, 황희찬 이런 유럽파들에게 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선수들의 팀 내 활약도 무척이나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제 월드컵도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유럽리그 개막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주말 개막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사우스햄프턴과의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네. 개막전부터 공격 포인트 올렸고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또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도 리그 개막전에서 첫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리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을 해서 네. 선제골을 도우면서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했는데 팀이 아쉽게 2대1로 패했습니다. 예. 이번 주말 손흥민 선수는 첼시와의 경기, 황희찬 선수는 풀럼과의 경기를 준비하게 되고요. 이제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이탈리아로 간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인데요. 네, 김민재 선수. 드디어 이탈리아 리그 세리에 A라고 불리는데 개막을 합니다. 네. 14일 새벽 1시 AC 밀란과 1시 30분 AC 예. 밀란과 우디세네의 경기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제 나폴리 소속이니까 나폴리는 16일 화요일 새벽 1시 30분 예전에 이승우 선수가 뛰었던 베로나와 개막전을 치릅니다. 나폴리의 주전 수비수로 어떻게 자리 잡아가는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예. 이탈리아 리그 역시 뭐 루카쿠라든지 파울로 디발라든지 정상급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이 세계적인 공격수들과 대결하는 것 그래서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벤투에게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주말 연휴 때 이제 새벽에 좀 편하게 경기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계 높이뛰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우상혁 선수하고 바심의 양강 체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 선수 2파전을 이번에 펼쳤죠? 네. 다이아몬드 리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후 20여일 만에 대결을 하는 거라서 네. 국내 팬들은 이제 우상혁 선수가 내심 서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을 텐데 기회가 있기는 했었어요. 아슬아슬했어요. 네. 2m 20에서 출발한 10명 선수 가운데 2m 28을 넘은 선수가 우상혁 선수하고 바심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선수가 또 2m 20부터
2m, 2m 30까지 4개의 높이를 모두 1차 시기에 성공을 하면서 두 선수 중에 무조건 이제 우승자는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나란히 2m 32에 도전했다가 두 선수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승을 가리기 위해서 연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점프오프에 들어갔는데요. 두 선수 모두 2m 32는 실패를 했고요. 네. 그래서 높이를 낮췄습니다. 네. 2m 30으로. 그런데 바심만 넘고 우상혁 선수가 못 넘으면서 결국 바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우상혁 선수는 또 2위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다이아몬드 리그 랭킹 포인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 스위스 취리에서 왕중왕전격인 파이널 시리즈가 열리거든요.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심이랑 붙을 수 있고 사실 뭐 왕중왕전 이기면 다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스위스로 이동해서 예. 이제 27일 로잔 다이아몬드 리그에 다시 한번 우상혁 선수 출전하게 예.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많이 좀 좁혀졌다는 생각은 예. 들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예. 근데 우상혁 선수 어느새 이제 전역할 시기가 다가왔네요. 네. 지난해 도쿄올림픽 때 우상혁 선수의 미소도 화제가 됐겠지만 또 활짝 웃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도 예. 화제가 돼서 우리나라 그 국내 팬들에게 아주 감동을 안겼었는데 그때 일병이었어요. 근데 우상혁 선수가 지금 9월 병장이죠, 1일 지금. 네 병장 전역을 합니다. 9월 1일에. 9월 1일.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럴 경우에는 국방부와 국군체육부대로부터 국외 훈련 중 전역 이걸 허가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전역 신고를 하면 예비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출국할 때는 현역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제 예비역으로 제대라고 돌아오는 셈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멋진 결과까지 가지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장한테 전역 신고를 전화로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미 이제 절차는 다 밟고 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자, 또 여자 핸드볼에서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18세 이하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세계 선수권을 제패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8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 우승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얘기해야 하는 걸 들으시면 예. 아 진짜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일단 이제 그동안 한국 핸드볼이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좀 못 내면서 우생순의 신화가 깨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그쯤에서 들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고요. 또 세계 여자 청소년 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결승에서 덴마크를 만났는데 31대 28로 우리가 이겼고 MVP도 우리나라의 김민서 선수가 탔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의 키가 160cm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덴마크 선수들보다 한 뼘 이상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골키퍼 이런 선수들은 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라고는 거의 아마 20cm 이상 차이가 날 건데 수비망을 요리조리 돌파하면서 네. 어느새 문전으로 가서 강력한 슛을 넣고 다이빙 슛 우리나라 선수들 특기잖아요. 네. 그런 슛을 넣으면서 그 인상적인 활약을 했고 MVP도 탔는데 이번 대회 특히나 우리나라는 핸드볼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유럽 팀들을 상대로 8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비유럽 국가 최초로 세계 여자 청소년 선수권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대회 역사를 봐도 비유럽 팀이 4강에 든 사례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래요? 2006년 준우승, 2016년과 2018년 3위. 그리고 이번에 우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체격과 힘을 바탕으로 한 이제 유럽 핸드볼과 달리 우리나라는 약간 그것에 비해서는 아기자기한 스타일로 네. 조직력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한국 핸드볼에 매료된 유럽 팬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모습이 핸드볼 연맹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로 소개될 정도로 네. 이번 대회 우리나라는 돌풍의 주역으로 우뚝 섰고요. 이긴 팀 불러드릴게요. 스위스, 독일, 스웨덴, 헝가리, 덴마크. 유럽 강구들이 연달아 물리치면서 예. 세계 무대를 제패했다는 거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이제 이 선수들이 결국엔 파리올림픽 그리고 또 LA 올림픽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승으로 우승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결승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설마 이제 덴마크 할 때는 아쉽게 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까지 이기니까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또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죠. 김주영 선수의 PGA 투어 우승. 이것도 역시 화제였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그냥 우연히 파이널 라운드를 보다가
밤을 좀 새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밤새서 보셨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2002년생이에요. 예. 이 선수가 그러니까 어린 선수죠. 근데 또 한 명의 한국인 골퍼가 PGA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 8일 막을 내린 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 이게 이제 시즌 정기 시즌으로는 마지막 대회였는데 네. 역대 한국인 골퍼 중 최연소 20세 1개월 18일 우승이고요. PGA 통틀어 2위.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프로 커리어 첫 우승보다 빠른 기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김주영 선수가 정말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네. 합계로는 20언더파, 마지막에 9타를 줄였는데 더 재밌는 게 1라운드 1번 홀에서 쿼드러플 보기. 우리 아마추어 골프들이 말하는 양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1라운드 첫 경기 첫 홀에서 이렇게 하면 어린 선수니까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4라운드에서 그걸 극복하고 우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골프 전문가 저스틴 레이에 따르면 지난 PGA 투어 40년 역사에서 김주영 선수가 양파로 대회를 시작하고도 우승을 차지한 유일한 선수가 됐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좀 기쁜 소식은 김주영 선수가 K골프의 힘을 좀 보여줬다는 것도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이런 선수들이 바로 유학을 가서 미국 뭐 퀄링파인 스쿨이라고 하죠. 예선을 예, 거치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에 도전을 하고 미국 진출을 하는데 이 선수는 10대 나이에 국내 투어를 평정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2021 시즌 투어 대상과 상금만 휩쓸었고요. 예. 영어 인터뷰가 가능할 정도로 영어가 능통한데 알고 보니까 김주영 선수가 티칭 프로 아버지 아래서 태어나서 6살부터 골프를 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나라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PGA 투어 홈페이지에도 중국, 태국, 호주, 필리핀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며 자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그런 과정에서 예. 영어가 능숙한 것으로 보이고 아. 필리핀어도 잘한다는 얘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똑똑하고 훌륭한 선수네요. 맞습니다. 김주영 선수. 네.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자,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우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